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이후 대입의 변화와 전형 유형별 특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경신고등학교 교사 김창묵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변화가 잦았던 대학 입시 제도에 2022학년도에는 또 한 번의 큰 변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대입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하는,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지도할 때 유의할 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을 가는 2023학년도 입시에 관한 사항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 내용, 특징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전형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2022학년도 대입의 변화 내용입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의 변화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은, 첫 번째,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수능제도가 개편됐고요. 대입 전형 구조가 개편되어 서울 16개 대학 중심으로 전형간 선발 인원 규모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또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일부 내용의 기록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 이외에 올해부터 적용될 것으로 발표되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 블라인드 평가가 내년 2022학년도에는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수능시험 제도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입시에 적용되면서 문이과 구분 폐지 및 융합이라는 새로운 교육과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수능시험 제도가 개편되었는데요. 수험생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 공통문항과 선택문항 구조가 도입되어 공통문항은 75%, 선택문항은 25% 반영됩니다. 또 탐구 영역에서 일반계의 경우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없이 전체 17개 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최대 2과목을 선택하게 되고요. 직업계에서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공통 과목 이외에 5개 선택 과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평가 영역이 확대되어 영어와 한국사 이외에 제2외국어 및 한문이 절대평가 영역에 포함됩니다. 또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축소됩니다. 아마도 현장에서는 EBS 교재 중심의 수업에서 다소 탈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어 영역 선택 과목 중 특정 과목을 대학이 지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대학 자연계에서는 수학과 탐구 영역의 특정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건국대, 경희대 등은 자연계열 모집 단위 전체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지정하고 있고요. 반면에 광운대나 숭실대 등은 전체 자연계열 모집 단위 중에서 일부 모집 단위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덕성여대나 동덕여대 등은 의약학 계열에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들의 공통점은 2021학년도에서 수학 가형을 필수로 지정한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 수학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필수로 지정한 대학들은 대부분 탐구 영역에서도 사회탐구가 아닌 과학탐구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신여대, 연세대 미래 캠퍼스,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으로 특정 과목을 지정하지 않지만은 탐구 영역에서 사탐이 아닌 과학 탐구를 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는 어떻게 지도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교육 과정이 통합되고 또 수능에서도 선택형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대학의 모집 단위는 여전히 인문계 모집 단위와 자연계 모집 단위로 구별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것 이외에 자기의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선택 과목을 골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자연 계열에 지원하는 경우는 선택 과목이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의 두 번째 큰 특징은 전형별 규모의 변화입니다. 일부 전형으로 쏠림이 심했던, 특히 서울 시내 16개 대학을 중심으로 일부 전형으로 쏠림이 심했던 이런 전형 간의 구조가 개편됐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그리고 실기 위주 전형의 규모가 축소되고 수능 위주 전형의 규모가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확대되었고요. 그리고 전국 11개 대학에서 실시됐던 적성고사가 전면 폐지되었는데요. 그중에서 가천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수원대 등 3개 대학은 적성고사로 선발하던 인원을 새로운 형태의 논술 전형으로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시내 24개 대학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 전형별 모집 인원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2021학년도에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44.6%를 선발하였고 정시 수능 위주는 31.3%를 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규모가 36.1%로 축소되었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40%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정시 수능 전형이 확대된 것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도 2021학년도에 비해서 확대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정시가 늘었다, 정시가 확대되었다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쏠림이 심했던 일부 전형의 규모가 축소되고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규모의 균형이 비교적 균형을 갖췄다라고 하는 측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상위권 경우도 역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2021학년도에 42%를 선발하던 학생부 종합전형은 34.1%로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정시가 확대되는 동시에 학생부 교과 전형도 확대되었습니다. 반면에 중위권으로 내려오면은 각 전형 간의 규모 변화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2021학년도에 중위권 대학에서는 33.5%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을 35.2%를 선발하였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규모가 32.5% 그리고 정시 수능 위주 전형 규모 비율이 38.1%입니다. 즉 2022학년도에 각 전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 변화는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한정된 변화 모습이고 중위권 아래쪽에서의 모집 인원 변화 비율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각 대학별로 전형별 규모 변화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연세대, 동국대, 경희대 등은 전년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규모가 크게 줄어든 대학인데요. 이 대학들은 당연히 수능 위주 전형의 규모가 확대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도 상당한 비율로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 숙명여대 등은 수능 위주 전형 규모가 대폭 확대된 대학입니다. 역시 이 대학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중이 늘어난 것을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도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40개 대학에서
전년에 비해서 61.1%가 증가한 4,300명을 학생부 교과형의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해당되며 학교 생활의 집중력을 좀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지원 자격이 먼저일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고른기회 전형도 전년에 비해서 5,900명이 증가했다는 것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전형 유형별 규모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지도하는 방안들이 조금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변화 결과를 바탕으로 각 학교별로 효율적인 진학지도 방안을 고민해야 될 듯 싶은데요. 학업 역량과 지원 성향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단위 학교별 전략은 분명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2022학년도에는 각 전형 간의 비율의 편차가 전에 비해서 훨씬 작아졌기 때문에 전형 간의 균형 있는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정시 수능 위주 전형 이렇게 다양한 전형의 지원 준비를 한다는 것은 수험생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다양한 기회를 확보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의 세 번째 특징으로는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학생부 종합전형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 부분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별 기록사항이 일부 개선되고 기록 글자 수가 축소되었습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의 제출 서류 중에 하나인 교사 추천서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또 자기소개서의 항목과 글자 수가 축소됐는데요. 좀 더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의 항목별 기록 글자 수의 축소와 기록 개선에 관련된 겁니다. 이미 글자수 축소와 관련된 거는 2020학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2학년도에 특별히 달라지는 부분은 수상기록과 자율동아리 기록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의 자율활동, 그리고 자율동아리, 그리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율활동인 경우에 있어서는 학교 간, 학생 간의 편차가 비교적 심한 편입니다. 학교 공통활동을 기록하는 경우와 차별화된 개별활동을 기록하는 것에 따라서 자율활동의 기록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기록과 관련해서는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 것과 연결지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3학년 기록사항이 대학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천서가 폐지된 상황에서는 1학년, 2학년 담임선생님들의 기록사항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기소개서의 문항수와 글자수도 축소되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공통문항 3문항 그리고 자율문항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공통문항이 2문항으로 축소되고 자율문항 1문항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과 관련해서도 변화된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공통문항이 1번 학습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2번 교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3번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교내 활동 경험을 학습 경험, 활동 경험, 그리고 공동체 활동 경험 이렇게 나누어서 서술하도록 요구를 했었는데요. 2022학년도에는 지원한 분야와 관련하여 의미 있었던 학습 경험, 교내 활동을 서술하도록 이렇게 문항이 바뀌었습니다. 글자 수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은 2021학년도에는 전체 1번, 2번, 3번, 4번 문항에 4,500자 내지는 5,000자가 2022학년도에는 3,100자로 축소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약대의 학부 모집입니다. 지난 2009년에 학제를 바꾼 이후
약학대학은 2+4년제의 편입생을 선발하여 왔는데요. 2022학년도부터는 통합 6년제로 선발합니다. 전국 37개 대학 중 32개 대학에서 1,578명을 선발하게 되는데요. 통합 6년제로 선발하지 않는 나머지 5개 대학들도 전환이 거의 확정되어서 추가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별로 전형별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15개 대학의 선발 인원을 비교해 보면은 수시로 45.6%를 그리고 정시로 44.3%를 선발합니다. 즉 수시 선발 인원 규모와 정시 수능 위주 선발 규모가 거의 비슷합니다. 수시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입니다. 즉 수도권 지역의 약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 모두 다 준비하는 전략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는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 비율이 42%로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전형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변화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정시 전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서울대가 모집군을 이동을 하였습니다.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인재풀이 비슷한 대학들 간의 연쇄적인 군 이동이 있었습니다. 서강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고요. 연세대와 고려대는 나군에서 가군으로 다시 이동을 하였습니다. 이화여대, 서울시립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주력군을 이동하였고요. 한양대와 숙명여대는 가군과 나군에서 분할하여 선발하기는 하지만은 나군에서 가군으로 주력군을 이동하였습니다.